성종시로 156관 성종 14년 7월 2일 임진 두 번째 기사 1484년 명성화 19년 임금이 태평간에 거둥하여 하마연을 베풀었다. 임금이 중문에 이르러니 두 사신이 청사에 맞아들여 고도하고 꿇어 앉아 말하기를 전하께서 도의를 무릅쓰고 오느라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황제의 은혜가 매우 중하니 더위에 괴로운 줄 모르겠고 또 빈주 예를 어찌 감히 그만둘 수 있겠소 하였다. 두 사신이 탁자 위에 꽃을 치우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상복을 입었으나 대인은 꽃을 치울 것 없소 하자 두 사신이 말하기를 우리도 본토의 백성인데 어떻게 차마 꽃을 주위에 두겠습니까 하고 드디어 치웠다. 두 사신이 몸소 의자를 들어 북쪽 가까운 곳으로 옮겨 놓고 또 먼저 주정에 가서 산을 들고 말하기를 청컨대 전하께서 정면하여 서소서 우리가 마땅히 먼저 술을 바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기는 공관인데 어떻게 감히 이럴 수 있겠소 하자 상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토의 백성이므로 이 예를 행하리 하니 원컨대 가엾이 여겨주소서 하니 임금이 마지못하여 그대로 따랐다. 상사가 먼저 쌍배를 바치고 임금도 쌍배로 답하였으며 부사도 그렇게 하였다. 오상군 이주가 술을 돌릴 때 상사가 전하께서 먼저 받으소서라고 청함으로 임금이 사양하였으나 두 사신이 굳이 청함으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두 사신이 일어나 중문까지 나와서 공경히 전송하였고 임금이 도승지 이 쇠자에게 명하여 남아서 두 사신에게 인정을 주게 하였는데 각각 아청 먹면 월령 1개, 초록주 겹다포 1개, 대홍주 남요선 겹철릭 1개, 백조포 철릭 1개, 백초사마 1개, 백초단고 1개, 흑초립 1개, 백첩선 30자루, 안구마 1필, 사장부 유석 4장, 인삼 20건, 호초 12건이고 두목 41인에게는 각각 유청주 단철릭 1개, 흑초립 1개, 백첩선 5자루였다. 성종시로 156권 성종 14년 7월 2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손순효 등이 와서 아뢰기를 송령은 전에 장령이 되고 뒤에 지평이 되었을 때 다 논박받아 갈렸고 이 사람은 난신에 연좌되었으므로 대간에 합당하지 않은데 이제 또 특지로 장령을 제수하였으니 신등은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형조는 대성의 예가 아니기는 하나 또한 법사인데 채석경은 난신의 외손이니 이 벼슬을 맡길 수 없습니다. 장유화 등은 중국 사신에게 청하여 당상관에 오르려고 하였는데 만약 그대로 따른다면 곧 그 술수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청컨대 성명을 모두 거두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송령은 전에 이미 사로에 통하는 것을 허가하여 동반을 역임한 지 오래되었는데 이제 이 벼슬을 갈면 송령의 원망을 품음이 지극할 것이다. 최석경은 대신들이 다 무방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장유화 등의 일도 들어주기 어렵다 하였다. 손순효 등이 다시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시로 156권 성종 14년 7월 3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익성관 백포 5서대를 갖추고 소련을 타고 소이장을 버리고서 경복궁에 거둥하여 칙서와 험사한 물건을 받으려 할 때에 두 사신이 영접도감의 낭청을 시켜와서 아뢰기를 오늘은 비가 내리므로 험사밖에 마땅하지 않으니 전하께서 내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임금이 도승지 이 세자를 보내어 두 사신에게 말하기를 황제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감히 비 때문에 노고를 끓일 수 없어 오늘 새벽에 경복궁에 이르러 칙서를 받으리 하고 또 지난번에 대인이 말하기를 칙서를 맞이하는 날에 비가 내리면 전하께서는 계상에서 지영하고 전전에서 예를 행하셔야 합니다 하였으므로 오늘 대인의 말씀대로 이미 막차를 설치하고 기다렸으나 대인이 멈추기를 청하므로 대인의 말씀을 따르겠소 하자 상사가 말하기를 전하께서 이미 이르셨으니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 쇠자가 복명할 때도 비는 그치지 않았다. 두 사신이 성지와 사물을 가지고 이르니 전하는 익성관 골룡포를 가지고 처마 밑에서 절하고
백가는 낙무 안에서 절하였으며 인수 왕대비와 중궁은 사증전에서 엄사를 받되 모두 의식대로 하였다. 칙서에 이르기를 이번에 태감, 정동 등을 보내어 왕의 나라에 가서 세자를 복림하여 왕의 청에 따르고 국인의 희망하는 바를 위로한다. 정동 등이 이를 마치고 돌아올 때 왕은 본국의 어린 화자 가운데 자들이 맑고 빼어나며 부리기 쉬운 자 몇 사람을 정동 등에게 딸려 보내면 왕이 충성으로 짐을 섬기는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국왕에게 은 300냥, 배고 영농대 1조, 도금상 흑합향대 1조, 도금상 속향대 1조, 상하 15매, 저사 대홍 직금 망룡 한필, 대홍운 2필, 남운 2필, 청운 2필, 앵가록 2필, 나 대홍 직금 망룡 한필, 대홍소 2필, 청소 2필, 앵가록 2필, 남소 2필, 사대홍 직금 망룡 한필, 대홍운 2필, 유청운 2필, 남운 2필, 각색생 습견 대홍 2필, 도홍 3필, 녹 4필, 남 3필, 청 2필, 각색선 10건, 각색융 10건을 험사하고 국왕모에게 은 100냥, 금강 보석 진주 두면 일부, 약두 1건, 화염 1건, 치자화 1건, 송중매 1건, 매화 엄빈 1대 한대, 국화차 1건, 저사 대홍운 한필, 청운 한필, 백지록 한필, 남아 한필, 나 소대홍 한필, 청 한필, 앵가록 한필, 남 한필, 사운대홍 한필, 청 한필, 유청 한필, 남 한필, 각색 생숙견 대홍 세필, 남두필, 청 한필, 녹두필을 흠사하고 국왕 비에게는 은 50냥, 금감 보석 진주 두면 일부, 약두 1건, 추엽 1건, 봉간국 1건, 첨과 1건, 차 1건, 엄빈 1대, 저사 운대홍 한필, 청 한필, 나 소대홍 한필, 앵가록 한필, 사 운대홍 한필, 흑록 한필, 각색생 습견 도홍 두필, 녹 한필, 남 한필을 흠사하고 왕세자에게는 은 50냥, 광소옥대 1조, 도금상 속 향대 1조, 저사 운대홍 한필, 청 한필, 나 소대홍 한필, 앵가록 한필, 사 운대홍 한필, 녹 한필, 각색 생숙견 도홍 두필, 남 한필, 녹 한필을 흠산다 하였다. 임금이 소복을 입고 두 사신과 함께 전상에 올라 사례를 행하였다. 두 사신이 제비하고 고두하고 꿇어 앉아서 말하기를 오늘 큰일이 이미 끝났으므로 문무백관이 함께 기뻐하는데 또 큰 비가 내렸으니 백성도 다 기뻐할 것입니다 하였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자를 봉하는 것은 큰일인데 또 흠사를 받았으니 황제의 은혜가 매우 중하며 오늘 큰 비가 내린 것도 황제의 은택이요 하자 두 사신이 고두하고 말하기를 이것은 만구에 유전하는 일이니 곧 경전에 실린 요순 우탕 임금의 덕과 같은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칙서에 실려있는 희환하는 물건은 내가 마음을 다하여 만들어서 바치겠으나 다만 공예가 졸렬하여 맘듦새가 정교하지 못할까 염려될 따름이요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전하께서 마음을 다하신다면 전하의 충성을 중국 조정에서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화자의 수는 칙서에 몇 사람이라고만 말하고 정한 수가 없으므로 내가 몇 사람을 취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청컨대 대인이 말하시오. 전일 대인이 말하기를 어린 화자 20명을 미리 뽑아서 기다리라고 하였으므로 이미 뽑게 하였으나 마땅한지 모르겠소. 중국 조정에서 우리 작은 나라를 기억하여 비록 미천한 화자일지라도 뽑아서 바치게 하므로 10분 간격하여 이제 마음을 다하여 뽑았으나 어찌 대인만큼 총명하고 뛰어난 자가 있겠소. 청컨대 대인이 뽑고 그 수의 다수도 대인이 결정하오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어린 자를 가려서 뽑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하였다. 다례를 행하기를 마치자 두 사신이 태평관으로 돌아가고 임금도 황궁하였다. 화자는 우리나라에서 중국 나라에 보내던 환관의 후보자로 나이가 12세, 18세 정도였다.
성전시록 156건 성종 14년 7월 3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윤은로가 와서 아뢰기를 대간이 스스로 바르고 써야 남의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를 수 있는데 송령은 난신에 연좌된 자로서 대간이 되었으니 어떻게 남을 바르겠습니까? 권차는 재능이 별로 없는데 의술만으로 지위가 재상에 이르렀고 이제 공조판서에 제배되었으니 또한 적당하지 못합니다. 장유화, 김전원 중국 사신에게 청탁하여 당상관으로 올랐으니 주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석경은 난신의 외손으로서 현관이 되었으니 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송룡은 먼저 감찰이 되고 뒤에 장령이 되었는데 무슨 방해될 것이 있겠는가. 임금은 신의를 잃어서는 안 된다. 예전에 주나라 성왕이 오동나무 잎으로 당숙을 봉하여 신의를 잃지 않았는데 더구나 이미 장령을 제수하고 또 다시 고칠 수 있겠는가? 권차는 얼술로 지위가 높아졌다고는 하나 이미 생문에 합격하고 감찰을 지내고서 도총관에 이르렀으니 의술로 발적한 것이 아니다. 만약 의술을 하는 자에게는 영현한 벼슬을 줄 수 없다면 이명숭, 지달라, 이창신 등은 한약하게 능한데 또한 이술이라 하여 현관에 쓰지 않을 것인가? 김전은 자기의 일을 피하지 않고 청하는 글을 가져와서 아뢰었으므로 옳지 않은 듯하나 가령 내가 중국 사신과 상대할 때 장유성이 전어하는데 중국 사신이 장유성의 일을 청한다면 장유성이 자기의 일이라 하여 숨기고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도 추문할 수 없다. 난신의 위에서는 연좌된다는 율문이 없으니 채석경을 육조에 쓰더라도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 율문을 상고하라 하였다. 주나라 성왕이 오동나무 잎으로 당숙을 봉하여 신의를 잃지 않았는데 라는 뜻은 주나라 성왕이 장난으로 오동잎을 가지고 규의 모양을 만들어 아우인 당숙 우를 봉한다고 하였는데 주공이 그것을 듣고 천자는 희롱하는 말이 없다 하여 우를 당에 봉했다는 고사를 말한다. 발적은 입신 출세함을 말한다. 성종시록 156권 성종 14년 7월 4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박계성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권차는 본래 재덕이 없는데 오로지 의술로 선왕께서 알아주시어 지위가 이 품에 이르렀으니 분수에 이미 넘칩니다. 이제 와서는 갑자기 공조 판서를 제수하였는데 공조는 곧 주나라의 동관 경이니 권찬과 같은 무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사헌부는 조정의 숙묵이니 허물이 있는 자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송령은 전에 장령이 되고 지평이 되었으나 다 논박당하여 갈렸는데 참으로 난신에 연좌된 자는 대간을 맡기기에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한 해를 넘기고서 또 장령에 제배되었으니 신들은 반드시 송령이 대간이 되어야만 조정을 정돈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성명을 거두지 않으시면 아마도 국가의 기법이 무너져서 난적의 무리가 징계되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장유와 김전은 여금을 조고 말아서 중국에 출입하였는데 벼슬에 청하는 글을 스스로 가져온 것으로 보아 인연하여 몰래 청한 정상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국가에서 이것을 죄주지 않고 도리어 높은 벼슬을 주니 신들은 의혹됩니다. 신들이 부득이한 사정에서 나온 것인 줄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장유화만큼 여금을 아는 자는 그 수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많고 중국에 왕래하는 자도 많은데 다투어 서로 본떠서 인연하여 청탁한다면 전하께서 낱낱이 들어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낱낱이 들어주신다면 작상의 권세가 저들에게서 나오고 조정을 거치지 않을 것이니 말로의 패단은 그의 오늘날보다 심할 것입니다. 하니 서로 이르기를 이 차자를 보니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공조판서가 마땅한 사람이 아닌가? 장령이 법에 어그러지는가? 장유와 김저에게 그럴 만한 까닭이 없는가? 그대들이 고집하여 항론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나에게 어찌 추호라도 사이가 있겠는가 하였다. 승묵은 법도를 말한다. 성조시록 156권 성종 14년 7월 5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평간에 거둥하여 이길연을 행하였다. 임금이 중문에 이르니 두 사신이 나와 맞이하여 전하께서는 중도로 먼저 가소서 하고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빈주 예를 어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겠소 하니 정동이 말하기를 이것이 예입니다. 예전에 공자께서 향당에 계실 때에 온화하고 공손하였던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함으로 임금이 마하지 못하여 따랐다. 행내는 하마연의 예와 같이 하고 또 두목을 불러 치주를 내려주었다. 잔치가 파하자 황궁할 때 도승지 이 쇠자에게 명하여 두 사신에게 인정을 주게 하였는데 각각 안구마 한 필, 이마제연 일부, 모마장 일부, 모편 일사, 선자 50하, 육장부 유둔 두장, 자석연 일면, 황모필 25지, 토모필 25지, 유연묵 10홀, 적옥묵 2홀, 임모 14, 호표 50장, 상품 표지 2권, 중품 표지 2권, 삼병 도자 일부, 두목 41인에게는 각각 3사 도자 일부, 임모 2사, 선자 3파이었다. 치주는 잔수를 말한다. 성중시로 156권 성중 14년 7월 5일 얼미 두 번째 기사 중궁이 창덕궁으로 돌아왔다. 성주시로 156권 성중 14년 7월 5일 얼미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선순효 등이 상소하기를 대가는 임금의 이목이고 조정의 승목이니 그 직분이 남을 바로잡는 것을 일삼는 자입니다. 역대가 다 그 선임을 중시하여 어사대라 칭하기도 하고 난대시라고도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벼슬에 있는 자는 출입할 때에도 청도하고 모든 제후와 길을 나란히 하는데 그렇게 한 까닭은 전폐해서 법을 집행하고 탄핵을 전임하여 남을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기 때문이었으며 어찌 문불과 자신의 행실에 흠이 있는 자가 있을 수 있는 곳이겠습니까? 송영은 난신 송현수의 조카로서 3번 대관에 제수되었으나 전후하여 대관이 한결같이 논박하고 홍문관에서도 상소하여 다투었으니 공론이 있는 곳을 알 수 있습니다. 엎드려 바르는데 그보 살피소서. 단종의 근거. 최석경은 난신 박중님의 외손입니다. 여손의 조카에 비하면 조카가 경할 듯하나 손자가 중할 듯하나 조카가 경할 듯하고 손자가 중할 듯하나 율문에 있어서 조카는 을에 연좌되어야 하고 여손은 연좌되는 예에 들지 않는데 이는 중국의 법이 당친을 중시하고 외친을 경시하기 때문입니다. 한때의 연좌는 당질에게 미치나 만세의 허물은 자손에게까지 내려가서 벼슬을 두고 직무를 분장하는 것은 결백한 선비를 얻으려는 것인데 어찌 난적의 여얼이 천공을 더럽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후의 전장을 상고하건대 경제 6조는 조정의 법인데 조사는 사조를 상고하여 서경한다 하고 대성 형조의 권한은 대궐에 나아가는 길에는 이전 6명과 사령 6명을 거느리고 대궐문을 들어가서는 이전 2명을 거느린다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형조를 대승과 나란히 벌인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남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남의 다스려지지 않은 것을 다스리려면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하는데 자신을 돌이켜 보아 바르지 않으면 마침내 남을 다스릴 수 없으니 이것이 그 사조를 상고하여 허물이 없어서 남을 바를 수 있는 자를 가려서 제수하는 까닭입니다. 전에는 난신에 연좌된 자와 외손이 육조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유주, 분, 홍자아 등의 무리가 요령이 들어가서 드디어 전례가 되었으니 어찌 법을 세운 본이겠습니까? 형조는 유사의 직임으로 다른 조와 비할 수 없는 것이니 진실로 함부로 제수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는데 굽어 살피소서. 작상 형위는 일세를 수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사설의 할 수 없는 것이니 조금이라도 사정을 두면 곧 하늘을 어기는 것이 되며 신하가 바라고 꾀할 수 없는 것이니 조금이라도 꾀를 내면 곧 임금에게 강요하는 것이 됩니다. 정동은 천하의 흉악하고 교활한 자이니 위는 천자를 속이고 아래로 전하를 깔보는 방법이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김저 등의 무리를 기쁘게 하려고 그를 보내어 벼슬을 청하였는데 그 까닭은 청한다는 뜻을 이 무리에게 직접 말하여 그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식이 있는 자라면 전하의 은혜가 매우 크므로
더할 수 없고 조정의 법이 엄중함으로 청할 수 없다고 사양했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말하였으면 정동도 옳지 않은 줄 알고서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무리가 청하고 정동이 응한 정적이 매우 분명합니다. 이것은 전하께서 정동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당상관을 차지한 것이므로 그 임금에게 강요한 주에는 조정에서 함께 분하게 여기는 바이니 창건의 주의를 살펴서 논하여 국법을 바르소서. 엎드려 바르건대 국어 살피소서니 그 끝에 어서로 이르기를 경들은 내 뜻을 모르는가 안다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였다. 청도는 임금이나 높은 사람이 행차할 때 그 길에 자빈의 출입을 검하여 길을 깨끗이 하던 일이다. 당치는 북의 친족이다. 조사는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8월 2일 주에 보면 고려의 태평시대의 고신을 조사라 하였습니다. 고신은 벼슬아치로 임명된 사람에게 주는 사령장이다. 서경은 임금이 관원을 임명할 때 그 사람이 성명, 문벌, 이력을 갖추었어서 대간에게 그 가부를 구하던 일이다. 즉 임금이 새로 관리를 임명하면 이조나 병조에서 신임관의 내위의 사조, 이력, 문벌 안에의 사조를 기록하여 대간에 회부하면 대간에서 이를 세밀히 심사하여 본인이나 대위의 사조 등의 결정이 있으면 서명을 거부하였다. 성조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5일 을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대궐에 나아가 송령 최석경의 벼슬을 개정할 것을 청하고 중국 사신이 돌아간 뒤에 장유와 김저가 중국 사신을 인연하여 청탁한 죄를 추국할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6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두 중국 사신이 두목 14인을 보내어 말 두 필과 채단, 서적, 약재 등의 물건을 바치는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인견하고 승제에게 명하여 밖에 나가 술을 대접하고 인정 물건을 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6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주하부 승지 권근에게 명하여 정동에게 묻기를 지난날 음식물이 이미 여러 도로 하여금 장만하여서 바치게 하였으나 건물은 더울 때 장만할 수 없으므로 서늘한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야 할 것인데 언제 날라와야 할런지 묻겠습니다 라고 하게 하였는데 권근이 임금의 분부를 잘못 듣고서 중국 사신이 돌아갈 길을 물었으므로 정동이 노하여 말하기를 전하께서 장만하시기에 따라서 갈 따름입니다 하고 정동이 김흥에게 말하기를 승지가 나에게 갈 길을 물었는데 나는 그 뜻을 모르겠다 하니 김흥이 말하기를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며 모두 노여운 기색이었다. 정동이 또 통사 장유화 김조에게 말하기를 승지가 나에게 어느 날 돌아가느냐고 물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니 김조가 대답하기를 만일 대인이 가는 것이 급하면 지금 한창 더워서 지난날 물건을 장만하기 어려우므로 서늘한 가을에 되기를 기다려서 다 장만하려고 이 뜻을 대인에게 미리 알려서 천천에 가시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니 정동의 마음이 풀렸다. 임금이 도승지 이 쇠자를 보내어 정동에게 말하기를 오늘 좋은 말과 채간, 서적, 약재를 받으니 기쁘고 감사하기가 이를 데 없소. 다만 오늘 아침에 승지가 내 말을 잘못 전하여 대인의 행지를 물었으니 부끄럽게 이를 데 없소. 승지는 내가 주문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여러 번 황제의 은혜를 입어 대인을 자주 보내어 내려주신 것이 늘 많은데 어찌 대인이 온지 얼마 안 되어 갑자기 돌아갈 기일을 묻겠어. 여느 사람의 정에 있어서도 주인이 빈객을 대접하는 예가 반드시 그렇지 않을 것인데 더구나 황제의 은명을 내려온 대인이겠소 하니 정동이 웃으며 말하기를 승지의 말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설리마도 한 번은 끊는 법이 꿇는 법인데 더구나 사람의 말이겠습니까? 청근대 전하께서 내버려 두소서. 소민이 바치는 것은 모두 하찮은 물건이나 작은 성심을 나타내었을 뿐입니다. 또 신천의 저희 부모의 고향인데 세 번 봉사하면서 번번이 같은 수령을 범으로 정도 두터우니 청근대 한 품계를 올려주소서. 또 성절사는 한시의 족친 중에 누가 갈 것인지를 묻겠습니다 하자 이 세자가 대답하기를 전하께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이 세자가 또 김흥에게 말하기를
말하니 김흥이 말하기를 오늘 바친 것은 하찮은 물건인데 어찌하여 내 신을 시켜 치사하십니까? 또 승지가 전한 말을 잘못되었을 뿐이니 청컨대 주문하지 마소서 하고 김수장, 김순온, 김순습, 김사영의 이름을 쓴 쪽지를 이 세자에게 주고 말하기를 제 나이가 이미 많아서 다시 오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바라건대 특별히 언명을 내리시어 김수장에게 한 품을 올려주고 김순원 등에게 사업언들을 띠게 하여 주시며 또 김사형은 문자를 알고 사예에 능하니 전하의 집현의 직임을 제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사업언대는 조각으로 된 은으로 장식한 띠다. 정산품 벼슬아치인 조복, 제복, 상복을 갖추는 띠다. 상복을 갖추어 띠입니다. 집현은 귀인이 외출할 때 채찍을 가지고 그가 타는 그 말을 이끌는 말이다. 선조시로 156권 성종 14년 7월 6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집이 김학기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삼가 살피건대 시경에는 이르기를 어기지 않고 잊지 않아서 구장을 따른다 하고 서경에는 이르기를 선왕이 이룬 법을 살펴서 길이 어기지 마소서 하였으니 그렇다면 구장은 조중의 법이고 자손이 지켜서 어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기에는 이르기를 논의가 결정된 뒤에 벼슬 시킨다 하고 서경에는 이르기를 벼슬은 악득한 자에게 주지 말고 어진 사람에게 준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작상은 천하의 공정함을 더하고 쓰야 사람들이 의논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전에는 이르기를 난신이 연좌되었다가 사로에 통하는 것이 허가된 자는 동반의 벼슬을 주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 법에 대해 어찌 까닭이 없었겠습니까? 대개 난적에 이어 을에 징계되는 바가 있게 하려는 것일 것입니다. 이제 송령은 한낱 용렬한 무리로서 남보다 뛰어난 재능이 없고 그 숙부인 송현수는 난역의 죄로 복주되었으니 성령이 동반의 벼슬에 통할 수 있게 된 것은 종척을 인연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또 장령을 제수한 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조정에서 대간을 가려 뽑는 뜻에 매우 어그러집니다. 전조에서 주의하였다면 죄책이 전조에 있고 내지로 내린 것이라면 내지로 내린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 송나라 때 두 연이 내지로 내린 것을 봉환하였는데 인종이 죄로 어기지 않고 도리어 구양수에게 가상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송령에게 무슨 재덕이 있기에 이미 동반에 서용하고 또 장령으로 삼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전의 장례의 자손과 행실을 잘못한 부녀의 자손에게는 의정부 육조 대간 도사 수령 등의 벼슬을 제수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더구나 난역한 자의 자손이겠습니다. 이겠습니까? 최석경도 난신 박중림의 외손이니 사대부에 낄 수 없는 것이 분명한데 처음에 성조에서 다시 소생시켜준 은혜를 입어 사적에 통하도록 허가되어 수령이 되고 도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때 전령을 맡은 자의 잘못이었는데 지금까지 구습에 따라 또 형조 정랑으로 옮겼습니다. 대저 형조는 예전의 사구이므로 방금을 맡아 간사하고 사악한 자를 꾸짖어 다스리고 사납고 어지럽게 하는 자를 형벌하니 그 직임이 예전부터 무거우며 지금은 삼승에 끼지 않았으나 유사의 무리에 들어있으니 그 직임이 예전과 같은데 어찌 난신의 여을이 함부로 있을 수 있는 곳이겠습니까? 공자가 이르기를 춘추가 이루어져서 난신적자가 두려워한다고 하였으니 그 난신을 대우하는 법이 어마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공자가 두렵게 여긴 바인데 전하께서는 차마 허용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구장에 따른다는 뜻에 있어서는 어떠하겠습니까? 대저, 상서, 설인의 무리는 언어를 통용하고 사명을 전달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장류와 김저의 무리는 역가의 무리이므로 이미 특이한 기회가 없고 또 상줄 만한 공로도 없는데 정동에게 여우처럼 아첨하여 당상관을 쉽게 차지하였으니 예전부터 관작을 외람된 것이 이보다 심한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 두 사람은 다 정동의 족친이 아니니 정동이 전하께 청한 것이 어찌 성심에서 나왔겠습니까? 두 사람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니 준직을 주어 녹을 후하게 하고서 우리나라에는 관직을 중하게 여긴다는 뜻을 알려주면
정릉도 사람이 어찌 마음에 기쁘게 여기지 않고 망령되게 노여움을 나타내겠습니까? 장유와 김전은 성상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서 몰래 교활한 환관을 인연하여 벼슬자리를 반드시 얻으려 하여 전하께서 어쩔 수 없이 따르게 하였으니 신들은 전하께서 어쩔 수 없는 데에 몰리신 것을 잘 아나 두 사람의 마음은 전하를 업신여기고 조종을 업신여긴 것이 분명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지체 없이 결단하여 빨리 성명을 거두고 송영 최석경의 벼슬을 개정하며 또 중국 사신이 돌아간 뒤에 장류와 김조의 청탁한 죄를 주문하소서. 그러면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사구는 주나라에서 형부를 맡은 벼슬을 말한다. 삼성은 강상 죄인을 추국하는 세 아문 곧 의정부, 사헌부, 의금부를 통틀어 이끄는 것이다. 상서 서리는 모두 역관을 말한다. 성주시로 156권 성중 14년 7월 6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사헌부 장년 윤은로가 와서 아뢰기를 조유형을 경흥부사로 삼았으나 경흥은 요해지인데 조유형은 늙고 무죄가 없으니 장가대 개정하소서. 또 윤사헌은 은은 곡성현감으로 삼았으나 윤사헌은 박종우의 얼서이므로 수령이 될 수 없으며 정인운은 영예부사로 삼았으나 정인운은 경험부사로 있다가 갈린 지 두어 달도 안 되며 또 외임에 제수되었으니 또한 개정해야 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조유형의 나이와 윤사은의 일은 상과의 아래라 정인운의 일은 이조에 물으라 하였다. 선조시로 156권 성중 14년 7월 6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부사 김흥이 7사 도자 30부 도사 5사 도자 100부 3사 도자 100부 단도자 150부 잠산도자 100부를 청구하였다. 성중시로 156권 성중 14년 7월 7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윤은로가 와서 아뢰기를 이조 참판 조익정은 이 예견의 사촌 동서이니 상피할 것이 없기는 하나 한 집안과 같으므로 정조의 잘못을 대관이 기획하였습니다. 전에 이봉이 대사원으로 있을 때 서거정이 병조 판서에 제배되었는데 서거정은 이봉에게 오촌이 되니 상피가 없기는 하나 이봉이 인피하였습니다. 이제 조익정은 스스로 이 예견을 헌납으로 천거하였으니 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령은 난신에 연좌된 자로서 동반에 제수되었으므로 성상의 연애가 이미 중한데 어찌하여 반드시 대간을 제수해야 합니까? 신들은 그 까닭은 모르겠습니다. 최석경도 난신의 자손인데 또 형조 정랑에 제수되었습니다만 홍자아의 전례를 본받을 것 없습니다. 장유와 김전은 중국 사신에게 몰래 청하여 당상관으로 올랐으니 지금은 죄 줄 수 없더라도 중국 사신이 돌아가거든 죄 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서거정 이봉의 일은 이와 다르니 말하지 말라. 송령은 송현수의 조카인데 그 친아들이 이미 과거에 급제하여 사로에 통하였으니 그 조카가 대간이 될 수 없겠는가? 더구나 송령의 사람됨은 그 제주가 쓸만함이랴. 그대들이 이미 내 뜻을 잘 아는데 어찌하여 모른다 하는가? 고려의 말기에 기강이 대간에 달려있고 권세가 조정으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그대들은 지금 그러하다고 생각하는가? 장유화, 김저가 당상관으로 오른 것은 스스로 중국 사신에게 청한 것이 아니니 죄가 없다. 제석경은 이미 도사 수령을 지냈고 홍자안은 이미 호조 예조의 난관이 되었는데 호조 예조 형조의 세조는 무엇이 다른가 하였다. 윤은로가 또 아뢰기를 장유화의 일은 중국 사신이 돌아간 뒤에 다시 아뢰겠습니다. 송령은 별로 재득이 없고 연조된 사람으로서 대간에 제수되었으므로 조정에서 다들 그르게 여깁니다. 무릇 대간은 본부에서 탄핵받으면 반드시 옮겨야 하는데 지금 신들이 송령과 동료가 될 수 없으니 송령도 어찌 취직할 수 있겠습니까? 최석경의 일도 이 때문에 관례가 될 듯하니 정근대 반드시 개차하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전에 최수가 대사원으로 있을 때에도 송령을 논박하고 마침내는 탄핵받은 사람과 지금을 같이 하기 어렵다 하여 송령의 벼슬을 옮겼는데
그대들도 그것을 본떠서 하니 내가 그대들의 벗이 아닌데 어찌하여 말이 이처럼 무례한가? 말하는 것이 옳다면 곧바로 말할 것이지 어찌 중국 사신이 돌아간 뒤에 다시 말하겠다고 하는가? 하자 윤은후가 아뢰기를 신은 직임을 맡은 지 얼마 안 되어 임금 앞에서 말하는 방법을 참으로 몰랐으니 대죄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장려와 등의 일을 중국 사신이 돌아가거든 다시 아뢰겠다는 말은 매우 무례하므로 내가 죄주려 한다 하니 도승지 이세자 등이 아뢰기를 윤은노의 말은 당돌하고 무례하나 대간을 너그레이 용납하는 것이 임금의 아름다운 덕입니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윤은노는 임금에게 무례하였으므로 내가 죄주려고 하는데 그대들이 언관을 감사리 하니 이는 무슨 뜻인가? 이 세자 등이 아뢰기를 신들은 연고 아래에서 가까이 모시는데 어찌하여 감사려는 뜻이 있겠습니까? 다만 대간을 너그러 용납하면 성명의 덕이 더욱 절로 광대해질 것이므로 감히 아뢰었을 따름입니다. 자, 윤은노에게 전교하기를 내가 그대를 죄주려 하였으나 출사한 지 오래되지 않았으므로 지금 죄주지 않으니 뒤에는 이런 말을 와서 아뢰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7일 정류 두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박계승 등이 차자를 올려 송룡은 대관에 있기에 마땅하지 않다고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7일 정류 세 번째 기사 평안도 권찰사 이승원이 치계하기를 건주도독 이달한의 아들 이다지합 등이 내조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영돈영 부사 이상과 병조에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손이 의논하기를 평안도는 인물이 조전하고 영로가 비폐하므로 예전부터 건주에서 내조하는 사람 본도를 거치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 이제 길을 트면 패단을 구제하기 어렵게 될 것이니 올라오려 하는 자들에게는 모두 임시방편의 말로 대답하여 서로의 허실을 알지 못하게 하소서 하고 심해가 의논하기를 평안도는 후문이므로 길이 구부러지고 고든 것과 험하고 평탄함을 저들이 알게 할 수 없으나 전일 간흥능 이거우 등이 성심으로 기순하리 함으로 부득이 불러온 전례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다지압 등이 성심으로 기순하는 것을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망과 분함을 일으킬 듯하니 절도사를 시켜 진위를 알아보게 하고 사신이 돌아간 뒤에 불러오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건주의 야인이 앞을 다도 입조하려 하는데 화친하는 것은 기뻐할 만하나 그 마음이 참된 것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지금 나라에 대휴리 있고 사신도 와 있으며 영로가 잠패할 뿐만 아니라 지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변장을 시켜 말하기를 지금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에 와 있고 아직 돌아가지 않았으므로 접대하기 어려우니 중국 사신이 돌아간 뒤에 다시 오면 마땅히 계문하여 윤호를 받겠다 하여 임시 방편의 말로 들여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홍응이 의논하기를 전에 간흥능 이거우 등이 내조하여 후한 위로를 받았으므로 그 뒤에 기순을 청탁하여 언택을 바라는 자가 한둘이 아닌데 단서를 열면 마침내 막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 지금 국효를 당하였고 평안도 일대는 마침 조종의 사신이 왕래함으로 비피합니다. 참컨대 그 도에 하유하여 야인들이 다시 입조를 청하거든 임시방편의 말로 저지하고 부득이 접대해야 할 자가 있거든 겨울에 영안도로 올라오게 하는 것이 어떠겠습니까 하고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이달 한의 아들이 오면 올라보내라는 말을 이를 전에 이미 하유하였으니 이제 상경하려 한다면 물리칠 수 없습니다. 지금 중국 사신이 여기 와 있기는 하나 그가 거느린 자는 네 사람뿐이므로 일대가 번거롭지 않을 것이니 올려보내어도 무방할 듯합니다. 황자 자라가 실권이 추정보다 더하여 그들 가운데서 권세를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독이 후하는 해로 위로하여 마땅하니 이다지압을 따라 상경하려 한다면 또한 물리칠 수 없습니다. 심이 씨가 이 서울고 등이 혹 부조가 국가에 힘을 다하였으므로 인신을 받아 무리를 거느린다 하거나 이만주의 조카인데 원한을 풀고 귀양한다 한다면 또한 위안하여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저들 중에서 상경하려고 애써 혹 어느 사람의 아들이라 칭하거나 선대에 공이 있다고
칭하여 이름을 빌어 거짓말하는 자가 있다감 있으니 변장을 시켜 상세히 신문한 뒤에 올려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중국 사신이 나와서 나라 안에 일이 많으므로 야인을 접대하기 어려운 형세이나 이 달하는 건조의 추장이고 그 조후인 이만주가 전에 우리에게 죽었으므로 본을 품은 것이 적지 않은데 이제 의리를 삼하여 귀순한다면 지금이 바로 사모하고 와서 원한을 풀게 할 기회이니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달하는 몸소우지 않더라도 아들을 보내어 내주하니 성의가 가상하게 여길 만합니다. 이다 지압이 황자 자라와 함께 다시 오면 황자 자라도 본위에서 권세를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니 모두 접대하여 올려보내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심의 씨가 이 서울고 등도 마침내는 접대해야 할 사람입니다마는 국효를 있고 중국 사신도 와 있어 일이 많은 때이므로 접대하기가 어려운 형세니 다시 와서 청하면 이렇게 타이르고 바라는 물건을 적당히 주어 위로하여 보내야 하겠습니다. 다만 조 도울치는 우리나라와 원수를 맺어 늘 보복할 뜻을 품었으므로 분을 풀 날이 있을 것이니 이 서울고가 데려오면 추종하는 자를 줄여 또한 접대하여 올려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야인들이 올라오는 길은 국가에서 이미 단서를 열었으므로 들어주지 않을 수 없으나 지금 나라의 대상이 있고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에 와 있으므로 국가에 일이 많으니 중국 사신이 돌아간 뒤에 올려보낸다고 대답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극정 노 공필 권정이 의논하기를 지금 도독 이달한의 아들 이다지합과 심의씨가 이 소울고 등이 달아나왔으므로 한 구석에 있는 만포로서는 접대하기가 매우 번거로우니 기순을 나타내는 당초에 이미 단서를 열었으므로 올려 보내는 것을 정죄할 수 없으니 이다지합 황자 자라와 이 소울고가 조도울치 등을 거느리고 다시 놓으면 중국 사신이 돌아가기를 기다려 전례에 따라 접대하여 올려 보내도록 하소서. 그 밖에 심의 시가의 무리는 심자라로의 친손자라 칭할 뿐이고 따로 상줄 만한 공로가 없으니 같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족계의 강약을 다시 상세히 물어서 취품하여 시행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노사신의 의논을 따랐다. 성조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7일 네 번째 기사 상사 정동이 삼사도자 대양 50부, 이양 50부, 삼병도자 대양 200부, 이양 100부, 150부, 단도자 대양 200파, 이양 200파, 단도자 두 대양 120파, 유자도자 대양 50파, 이양 50파를 청구하였다. 성조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7일 정료 다섯 번째 기사 중국 사신에게 문안하는 재상은 가함을 쓰는 것이 적당한지를 의논하였는데 정창손 심해 연사헌 연필상 홍흥 이극배 연호가 의논하기를 판돈영 부사 판중추 부사의 액수는 본래 중국 사신이 아는 것이 아니니 이 사문이 되더라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고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국가에서 재상에게 군을 봉하는 일을 중국 사신이 일찍이 알 수 있으니 이제 다른 호칭을 빌어서서 이름과 실체가 어그러지게 할 수 없습니다. 전일 중국 사신 강호가 왔을 때 신과 어세겸이 함께 관반이 되었습니다. 중국 사신이 어세겸의 관직을 묻기에 함정군이라 대답하자 어찌하여 군이라고 하느냐고 물으므로 선대가 나라에 공이 있으므로 습봉하였다고 대답하였더니 그가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묻는 일이 있으면 사실대로 대답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였다. 가함은 임시로 쓰는 직함이다. 선조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8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언양군 김관 능상군 구겸을 북경에 보내어 사언하였는데 백관이 표문 전론에 배려하는 일을 의식대로 하였다. 그 표문에 이르기를 황제의 은덕이 널리 미쳐 도타에 어루만지시고 은혜가 한꺼번에 이르러 감격함을 더하니 보답하려고 맹세하는 마음이야 뼈에 새겨 어찌 있겠습니까? 삼가 생각한데 신이 외람되게 어리석은 자질로 마침 상대를 만나 동토를 보존하고 제후의 영화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북신을 우러러 세자를 세울 간절한 뜻을 아뢰었습니다만 어찌 허락하는 분부를 아울러 물건을 내리실 줄 알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은광은 예전에도 드물었던 것입니다. 황제 폐하께서 지극한 인애로 합력하고 또 큰 도량으로 포용하시는 때를 만나 신이 의리를 사모하는 정성을 어여삐 여기고 신이 후사를 이으려는 뜻을 헤아리시어 드디어 제 아들로 하여금 외람되게 특별한恩寵을 입게 하시니 신은 삼가 번방의 성심을 지켜 반드시 더욱 맑은 절조를 다하며 부로와 함께 늘 황제께 장수하시기를 빌겠습니다 하고 그 전문에 이르기를 중궁에 정위하여 여망에 합하시어 황제의 은택을 외국에 널리 미치게 하시니 매우 감격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게 어리석은 자질로 마침 성들을 만나 세자가 바로 세워져야 하므로 감히 간절한 뜻을 아뢰었는데 허락하는 분부를 내리고 아우러 징계한 물건을 내리시니 이와 같은 언영은 예전에도 드물었던 것입니다. 황태자 전하께서 영특한 성품이 아름답고 너그러우며 큰 도량이 깊으신 때를 만나 소신의 왕사의 부지런한 정성을 살피고 황제께서 먼 지방 사람을 회유하는 뜻을 본받으시어 드디어 제 아들로 하여금 특별한 은총을 입게 하시니 신은 제 자음에서 길이 울타리를 지키며 늘 하금의 축수를 올리겠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8일 무술 두 번째 기사 통사 강계조로 보내어 사로잡혔다가 도망하여 온 중국인 가우 등 남녀 모두 10명을 안동하여 가서 요동에 넘겨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8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관 순효 등과 사관원 대사관 박계성 등이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삼가 대전을 상고하건대 난신에 연좌된 자로서 사로에 통하는 것을 허가받은 자에게는 동반의 벼슬을 제수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만세의 상법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경인년 신묘년 사이에 내린 전지에 난신에 연좌된 자는 대성 정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사용하라고 하셨으므로 그때 대간이 상소하여 논박하였는데 다시 내린 전지에 난신에 연좌된 자로서 사로에 통하는 것을 허가받은 자에게는 동반의 벼슬을 제수하지 말라. 그리고 이미 제수된 자는 모두 서반으로 옮겨 임명하되 이미 부임한 수령은 제대할 때 서반에 사용하라 하셨으니 이는 참으로 전하께서 인심에서 발하여 성현에서 멈추신 것입니다. 송룡은 난신의 조카이고 그 현능함도 알 수 없는데 다만 집안이 종축에 관계되므로 성은을 관대하게 입었습니다. 감찰에 제배된 것은 오직 전하께서 용잠 때이고 국가에는 근심이 많은 때였는데 세조께서 승하하시고 예종께서 편찮으시어 조정이 당황하였으므로 요행이 얻은 것입니다. 선정관에 제배된 것은 한때의 특은에서 나온 것이고 유사해서 법에 따라 석양하여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감찰을 제수하였으니 이제 고칠 수 없다고 정교하신다면 할 말이 있습니다. 김국광은 전에 삼공을 지냈으나 다시 재배할 때에 대간이 논박하여 기 때문에 고쳤고 양승진은 전에 대사원을 지냈으나 다시 재배할 때에 또한 대간이 논박하였기 때문에 멈추었으니 어찌 기방에 허물하지 않았다 하여 그대로 덮어둘 수 있겠습니까? 난신에 연좌된 무리가 당초 죄를 바를 때에는 죽지 않은 것만 다행으로 여기다가 방면된 뒤에는 사로에 통하는 것을 허가받기를 바라고 이미 사로에 통하면 또 현직을 바라고 오직 자신이 얻지 못하는 까닭의 대간 때문이고 정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얻을 방법을 찾아서 반드시 얻고야만이 조정에서 악을 징계하는 법과 어진 사람을 등용하는 도리에 있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저기하신 이래로 간언을 따라 거절하지 않고 간산자를 물리쳐 의심하지 않으시며 무릇 정사를 하나하나 의례의 법에 따라 지키셨는데 송룡만은 기이한 재능이 없는데도 세 번이나 대관을 제수하시니 신들이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명하여 개차하고 다시 좋은 사람에게 제수하여 이목의 벼슬을 존중하신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8일 무술 네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이 승원 절도사 이 극교내게 하유하기를 야인들이 기순한다는 등의 사연을 잘 알았다. 이다지합은 도독 이달한의 아들이므로 후하게 대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오면 올려보내라고 전에 이미 하유하였으니 이제 상경하려 한다면 물리칠 수가 없다. 지금 중국 사신이 여기 와 있기는 하나 그가 거느린 자가 네 사람뿐이므로 일대에 큰 폐해가 되지 않으니 만약 다시 와서 상경하려 한다면 전에 하유한 대로 올려보내라. 황자 자라는 참으로 권세가 추정보다 더하여 그들 가운데 권력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이 후한 은혜로 위로하여야 할 것이나 성심으로 기순하여 이다 지압을 따라 상경하려 한다면 물리칠 수 없을 것이다. 심히 씨가 이 소울고가 혹 부조가 국가의 힘을 다하여 인신을 받아서 무리를 거느린다고 하고 또 이만주의 조카인데 원한을 풀고 귀순한다고 한다면 위로하여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조 도울치 등은 늘 보복할 마음으로 품었으나 이 소울구가 데려온다고 하면 또한 마침내 접대해야 할 사람이니 경이 참작하여 처리하라. 다만 야인들이 앞을 다투어 상경하려고 하여 어느 사람의 아들이라 칭하거나 선대의 공로가 있었다고 한다면 마음속으로는 원수를 갚으려는 뜻을 품고 거짓으로 기순한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고 믿으니 반드시 진위를 헤아려 상세히 신문하고 다시 품신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156권 성종 14년 7월 9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중국 상사가 두목을 시켜 채단, 서적, 약재 등을 가져와서 바치게 하니 명하여 두목을 공개하고 이어서 인정 물건을 주게 하였다. 성조시로 156권 성종 14년 7월 9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두 대비께서 한번 태경전에 가서 상식하려 하시니 영도년 부사 이상을 불러 의논하게 하라 하니 영의정 정창선 등이 의논하기를 대행대비께서 영창전에서 친히 제사하신 전례가 이미 있는데 더구나 태경전은 문소전의 예와 달라 빈전과 마찬가지니 상식에 따라 제사를 지내셔도 무방합니다 하였다. 태경전은 정의왕후의 혼전이다. 상식은 상가에서 아침 저녁으로 영조의 음식을 차려놓는 것이다. 영창전은 세조대왕의 혼전이다. 문소전은 태조와 신의왕후의 혼전이다. 빈전은 인산 때까지 왕이나 왕비의 관을 모시는 전각을 말한다. 성종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9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우승지 성현이 두 중국 사신에게 문하느니 정동이 말하기를 지금 이미 성질사를 임명하였습니까? 내가 북경을 떠나는 날 한씨가 울며 말하기를 내 나이 74세이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므로 한 치인의 둘째 아들을 보고 싶은데 이번 성절에 들여보낸다면 면대하여 보지는 못하더라도 목소리나마 들을 수 있을 것이니 눈을 감아도 유감이 없겠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사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한씨의 청입니다 하였으므로 전교하기를 영도년 부사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정창손 등이 의논하기를 한차는 벼슬이 낮고 공로가 없는데 가선대부를 초수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다만 한씨가 친히하는 뜻에 따라 당상관을 승수하면 이것으로도 넉넉할 것입니다. 가선대부는 천천히 대수하겠다고 다 이르고 또 한 가지 생각이 있으니 정동이 족친 가운데서 친히하는 자 한 사람을 가려서 당상관에 올려주어 그의 마음을 위안하면 저도 반드시 은혜를 느껴 다시 다른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선조시로 156권 성종 14년 7월 9일 기해 네 번째 기사 도승지 이 세자를 보내어 상사 정동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관작을 중하게 여기므로 한자급이라도 감히 쉽사리 줄 수 없는데 이제 대인의 말을 듣고 또 한씨의 명을 존중하여 한찬을 당상관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성절사는 우리나라에서 중국 조정을 존중하여 반드시 재상을 임명하여 보내야 하는데 한찬은 벼슬이 낮으므로 명대로 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대인의 족친 중에서 친애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벼슬을 올리려 하니 대인은 말해주기 바랍니다. 신천 군수는 대인의 명에 따라 이미 당상관으로 올렸습니다. 하니 정동이 말하기를 한씨의 족친인데 어찌 반드시 벼슬의 높낮이를 헤아리겠습니까? 재상이 아니라도 무방합니다. 이제 한천을 성절사로 삼으면 한씨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리고 본국에서도 기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 한시의 청입니다. 나에게 친애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한천의 일을 아직 허락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자기의 일을 아뢰 수 있겠습니까? 다만 부모가 사는 고을의 수령이 벼슬을 올려받았으니 감히 고도하여 살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보건대 숙천부사는 실로 보통 자질이 아니고 그 고을의 국민이 모두 다 편안하니 크게 써야 하겠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바로 공론입니다 하였다. 이 세자가 김흥을 보고 김수장이 수직하고 김사행이 사복된 것을 알리니 김흥이 절하며 살해하고 또 청하기를 김순습, 김순오는 쓸만한 재능이 없기는 하나 나는 이들이 꽃을 새긴 띠를 띈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였다. 이 세자가 그대로 알리니 전교하기를 한참을 이를 다시 영도령 부사 이상에게 의논하라 했다. 사신은 논한다. 한신의 족친으로 한지영, 한질의 한한, 한찬, 한충인 같은 무리가 번갈아 북견에 가서 사헌을 경쟁하게 하여 바치니 평안도 황현도의 백성이 나르는 고역을 견디지 못하였다 하였다. 성조실록 156권 성중 14년 7월 10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중국 부사가 두목을 시켜 채단, 약재, 우각 따위의 물건을 가져와서 바치니 명하여 두목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이어서 인정 물건을 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156권 성중 14년 7월 10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영도령 부사 이상을 명수하여 한천을 성절사로 임명하는 것이 적당한지를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선 등이 의논하기를 한천에게 갑자기 이 풍계를 제수할 수 없으니 풍계를 통정대부로 올려 수동지사로 삼아 임명하여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한천에게 동지사를 가수하여 임명해 보는 것은 중국 조정을 속이는 것이다 하였다. 정창선 등이 아뢰기를 한천을 동지사로 삼아서 보내면 실직 이품이 되니 사체에 매우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10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윤은노를 명수하여 전교하기를 윤사은은 사로에 통하는 것을 허가받은 지 이미 오래되었고 전에 수령을 지냈는데 이제 국정 현감이 된들 무엇이 방해되겠는가 하니 윤은노가 아뢰기를 신은 서열의 무리가 이를 본떠서 벌떼처럼 일어날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새로 제수된 대관은 다들 새 법을 세우려 하니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니 윤은노가 또 아뢰기를 조유형은 59세이므로 늙었다고 할 수 없으나 젊었을 때 무예가 없었고 또 병고에 대응하는 재주도 없었으므로 경흥에 합당하지 않으며 정인우는 수령으로 있다가 가을인 지 겨우 몇 달이 지났는데 곧 영예부사로 제수하였으므로 서울과 예방에 출입하여 노고를 고르게 하는 뜻이 전혀 없으니 모두 개정하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56권 성중 14년 7월 10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관 손순효 등과 사관원 대사관 박계성 등이 상소하여 송령은 대관에 있기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56권 성중 14년 7월 11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한한이 사패하였다. 사패는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하는 것이다. 성조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11일 신축 두 번째 기사 봉선사에서 대행대비의 101제를 베풀었다. 성조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11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영의정, 정창성, 의정, 윤필상, 도승지 이 쇠자를 보내어 두 대비전에 육선을 들도록 청하니 두 대비가 전교하기를 우리가 졸국 뒤에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심을 다할 길이 없으므로 듣지 않았던 것이니 경들은 이 뜻을 잘 아뢰고 다시 와서 청하지 말라 하였다. 임금이 다시 정창선 등을 보내어 두 대비에게 아뢰기를 100일이 이미 지났는데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였으나 두 대비가 그래도 들어주지 않았다. 또 충문도 육조의 당상관과 정창선 등을 보내어 함께 육선을 들도록 청하니 두 대비가 전교하기라 우리가 본래 3년 동안 고기를 먹지 않으려 하였는데 이제 주상께서 재상을 시켜 굳이 청하심으로 마지 못하여 따르겠으나 다만 오늘과 내일은 봉선사에서 제를 올림으로 바야흐로 계금 중이니 모레에는
상교를 따르겠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10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사헌부와 사관원에서 정립하여 아뢰기를 무릇 일에 있어 처음에는 탄핵하여 논하다가 마침내 그치는 것은 그만둘 만한 것이 있기 때문인데 송룡의 일은 결코 말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신들이 삼가 대전과 유를 살피건대 장리와의 행실을 잘못한 부녀와 난신을 연좌된 자의 자손은 동반의 벼슬에 허가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더구나 대간이겠습니까? 이제 한번 난수를 열면 후세에서 반드시 법례로 삼아 율과 대전이 이 때문에 무너질 것입니다. 또 법관이 된 자는 대관이 된 자는 한번 본부의 공함을 받아도 출사할 수 없는데 더구나 송룡은 여러 번 대관의 탄핵을 받았으니 어찌 감히 직사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송현수는 면목이 난신이라고는 하나 몸소 범한 죄가 아니고 그 아들 성구가 이미 무과에 올라 이제 선정관이 되었는데 더구나 그 조카이겠는가? 송영은 이미 사로에 통하였으므로 내가 특별히 대관으로 등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폐고되어 있는 가운데 발탁한 것이 아니다. 경들은 한 번 본부의 공함을 받아도 출사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내 교지가 도리어 한 번의 공함만도 못한가? 경들이 이처럼 고집하는 까닭은 반드시 조정의 기강 오로지 주장하여 잡으려는 것일 것이다. 하였다. 대간이 다시 하려기를 송구가 급제하여 선정관이 된 것도 외람되게 특언을 입은 것입니다. 어찌 죄다 법에서 나왔겠습니까? 신들은 오로지 조정의 기강을 잡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대간을 둔 까닭은 그것이 풍헌을 유지하기 때문에 임금의 이목이 되는 직임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니 이목이 존중되지 않으면 조정이 존중되지 않고 임금의 권세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난신에 연좌된 자를 대간에 임명하지 않는 법은 조정조에서 그렇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대에 있었어도 대성 정조 이외에는 소용하라는 본부가 계셨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개정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신들이 반드시 개정하려는 까닭은 틀끝만큼도 사사로운 뜻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에게 성년의 재주가 있다면 괜찮겠으나 성령에게는 조정의 공망이 없는데도 반드시 임명하려 하시니 무슨 까닭입니까? 대간은 조정의 공기인데 신들이 이제 힘써 분별하지 않으면 후세에서 의논하는 자가 반드시 신들을 가리켜 대간을 더럽히기 시작하였다 할 것입니다. 청근대 반드시 송령을 갈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렇게 하면 사관이 반드시 비로소 난신에 연좌된 자를 대관으로 등용하였다고 쓰겠으나 또 지금의 대관이 굳이 다투었다고 쓴다면 어찌하겠는가 하였다.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신들이 감히 굳이 다투는 것이 아니나 대간이 굳이 다투고 임금이 받아들인다면 법이 더욱 굳어지고 후세의 미담이 될 것이며 임금이 대간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후세의 비평을 끼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신들이 이미 그 사람을 탄핵하고서 또 그 사람과 함께 대관에 있는 것은 참으로 미안합니다. 옛말에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서 말을 같이 하기를 여름 더위에 밭에서 일하기보다 괴롭다고 했습니다. 신들은 재주가 본래 세상 일에 어둡고 어리석어서 이 직임에 마땅하지 않으니 송령을 개정하지 않으신다면 청컨대 신들의 벼슬을 갈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대선, 선수녀 등이 서장을 올려 사직하기를 신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질로 외람되게 언관에 있으면서 모든 개품하는 것이 대부분 성상의 뜻에 맞지 않는데도 부질없이 직사에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시소가 되므로 재직하지 말아야 하니 청컨대 신들의 벼슬을 갈도록 하소서 하고 대사관 박계승 등도 아뢰기를 신들은 송년과 벼슬을 같이 하지 않을지라도 대가는 일체의 임무로 말하는 것은 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사직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시소는 한서의 주운전에서 나오는 말로 제등이나 공로가 없어 직책을 다하지 못하는 한가 자리만 차지하고 녹을 받아들인 먹음을 비하여 일컫는 말로 시위소찬을 줄인 말이다.